안녕하십니까, 리뷰쇼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바로 2023년 모니터 구매 가이드입니다. 요즘 컴퓨터 시장을 보면 데스크탑보다는 노트북을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데스크탑은 집에서만 쓸 수 있는데 노트북은 사무실에서나 집에서나 카페에서나 어디서든지 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들 구매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노트북만 있으면 모니터를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니까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 노트북 모니터가 아무리 커봤자 17인치 정도이기 때문에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처럼 듀얼 모니터 혹은 트리플 모니터까지도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모니터로 가게 되면 노트북만큼은 아니지만 브랜드가 정말 다양하고 또 모니터마다 사이즈도 다르고 장점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정말 헷갈립니다. 자,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요즘엔 한 10만원대면 아주 저렴하고 심지어 터치도 되는 포터블 모니터도 구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10만원, 20만원 이 정도 사이에서 굉장히 좋은 제품들 직구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거보다 더 큰 거 원하시고 난 정말 제대로 된 모니터 하나 사서 꽤 오래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알려드리는 딱 3가지 기준만 정하시면 정말 좋은 노트북, 앞으로 5년 이상 쓸 수 있는 노트북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바로 크기를 골라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책상 위에 두고 쓰는 모니터들은요 24인치, 27인치, 그리고 32인치 이 3가지 사이즈를 가장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24인치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은 사무 용도나 작업용보다는 한눈에 모든 화면이 다 들어와야 하는 게이밍 용도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사무용, 작업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27인치나 32인치 제품을 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게임도 뭐 한눈에 몰입감도 중요하지만 더 넓은 화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24인치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사이즈입니다. 자, 그렇다면 27인치와 32인치 두 가지 중 선택하시면 되는데, 27인치 제품은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가장 무난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27인치 모니터를 쓰면 게임 용도로, 문서 작업 용도로, 디자인 작업 용도로도 어떤 용도로 다 활용이 가능해요. TV는 거거 익선이라고 크면 클수록 좋다고 하지만요, 여러분 실제로 엄청나게 큰 TV를 가까운 데서 보면 어떨까요? 화면이 한눈에 안 들어오고 고개를 돌려야 하고, 이 눈알만 돌리는 게 아니라 화면을 전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고개까지 돌려야 되고 심지어 이렇게 봐야 되기까지 합니다. 그럼 불편하겠죠? 마찬가지로 모니터 역시 너무 크면요, 이 책상의 깊이와 거리도 이에 맞춰서 더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27인치가 가장 일반적인 사무용 책상, 가정용 책상에 딱 맞는 사이즈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화면을 2분할하거나 3분할하는 등 이런 멀티디스킹 작업을 많이 하신다면 27인치 모니터 조금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이나 프리뷰어 같은 이미지 편집, 영상 편집 혹은 자료를 이쪽 저쪽 띄어내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모니터처럼 여기 보이시죠? 이 모니터입니다. 32인치 모니터를 추천드릴게요. 확실히 27인치보다는 세로와 가로폭이 모두 넓어지면서 이 보이는 정보의 양도 많아지고 훨씬 더 쾌적한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32인치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평소처럼 책상 앞에 딱 앉히고 팔을 쭉 뻗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휘적휘적 해도 앞에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남는다면 이 모니터를 둘 벽과 이 모니터가 한 요 정도 두께라고 하면 이 벽에 닿는 게 아니라 모니터가 들어와야 되니까 모니터가 들어올 공간까지 포함해서 이 벽과의 거리가 충분히 여유롭게 남는다면 32인치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혹시 내가 손을 쫙 뻗었는데 이렇게 꺾어야 한다? 그럼 27인치 제품 추천드립니다. 27인치 제품 사더라도 두 개를 동시에 쓰면 되니까 뭐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정리하자면요, 24인치는 게이밍 용도로 적합하나 그 외로는 요즘엔 추천드리기 어렵고요, 27인치는 사무작업, 디자인 작업, 게임 어떤 용도로도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인치로 가면 확실히 화면이 커진 만큼 쾌적하겠지만 그만큼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 확인해주세요.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27인치를 많이 썼었지만요, 요즘은 32인치 제품들이 제가 하는 작업에서는 이 효율성도 좋고 이 콘텐츠 감상 용도도 꽤나 좋더라고요. 꽤나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서 공간만 여유롭다면 32인치 제품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해상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책상에, 여러분의 환경에 맞는 모니터 사이즈를 고르셨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해상도를 봐주셔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7인치는 QHD 그 이상, 그리고 32인치는 4K 이상 해상도를 추천드립니다. 과거에는요, 27인치 제품은 FHD, 32인치 제품은 QHD 요 정도가 일종의 공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5년 사이에 QHD나 4K 해상도가 들어간 모니터들의 가격이 상당히 내려왔습니다. 원래는 비싸서 이 정도만 쓰면 돼 했던 것들이 이제는 쭉쭉쭉쭉 가격이 내려와서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QHD 모니터, 4K 모니터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해상도 제품을 써야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4K 모니터와 FHD 모니터로 똑같은 키워드를 구글에 검색했을 때 보여지는 정보의 양이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접 개수를 세보니까요, FHD는 27개 이미지가 보이고 4K는 무려 56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한눈에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다르다 보니까 작업 속도도 확실히 올라갈 수 있겠죠. 다만 이렇게 해상도가 높아지면
보면 이렇게 정보가 퍼지고 많이 보이는데 대신 작게 보이다 보니까 똑같은 27인치 모니터, 32인치 모니터를 하더라도 이 해상도가 높으면 글씨가 작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괜히 비싼 모니터를 사놓고 이거 눈이 침침해, 요즘 잘 안 보이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모니터 윈도우 배율을 100이 아니라 150%까지도 확대해서 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4K를 사놓고도 기존의 FHD랑 똑같은 걸 보게 되는 거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풀 HD만 되는 모니터를 사기보다는 이렇게 QHD, 4K 안에서 배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지가 있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27인치 정도는 QHD랑 4K, 32인치는 4K 정도 해상도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화면 밝기와 색 재현율을 신경 써 주셔야 돼요. 먼저 화면 밝기는요, 250 칸델라 혹은 350 니트, 칸델라랑 니트란 말이 많이 쓰이는데요, 최소 300 칸델라, 300 니트 정도 되는 모니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 앞에도 지금 안경에 비추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커다란 조명이 틀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커다란 조명이 이렇게 화면을 때리고 있으면 화면이 이 조명보다 밝지 않기 때문에 이 화면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환경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모니터에 내리쬐는 빛은 없겠지만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형광등, 창가에서 들어오는 빛을 감안해도 잘 선명하게 보일 정도는 최소 300 칸델라, 300 니트 정도 되어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면 밝기를 정하셨으면 다음에 색 재현율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색 재현율 말 그대로 이 모니터가 얼마나 다양한 색을 재현해낼 수 있냐, 보여줄 수 있냐라는 겁니다. 물론 순수하게 사물 작업 용도라면 딱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요, 영상 시청을 중요시 하시거나 포토샵, 일러스트 혹은 프리미어 프로 같은 이미지 작업,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DCI P3 95% 이상 되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구매하고 싶은 모니터 딱 들어가 보시고 그 맨 아래 이 제품의 스펙란에 DCI P3 몇 %라고 써 있을 거예요. 95% 이상 되는 제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여러분께 딱 맞는 제품 고르시면 되고요. 혹시나 좀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런 기준들을 다 충족하는, 그리고 후기도 괜찮은 제품들 5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 중에서 골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유료 광고 포함 표시 보셨죠? 제가 광고를 따로 받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쿠팡 링크로 구매하실 경우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링크로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삼성전자 27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298,990원이고요 크기는 27인치, 해상도는 QHD, 밝기는 300니트, 패널은 IPS 패널, G사율은 75Hz, 색 재현율은 sRGB 99%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제품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인터넷 서핑이나 영상 시청,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같은 일반적인 사무 작업, 인터넷 서핑 정도라면 이 제품 구매하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크기는 27인치로 사무 용도로 쓰기 딱 좋은 사이즈인데요, 해상도도 풀 HD의 1.7배인 QHD라 디테일이 살아있고요, 밝기도 300니트라서 형광등이 밝은 사무실에 쓰기 좋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사무 용도로 추천드린 이유가 2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바로 플리커 프리 기능이 있습니다. 왜 스마트폰 카메라로 TV나 모니터, 형광등 이런 거 찍다 보면 화면이 내 눈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깜박깜박하거나 까만색 줄이 징징 내려가는 현상이 생기곤 하죠. 그게 바로 플리커라는 현상이에요. 이 깜박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계속 깜박깜박깜박 화면이 리프레시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눈에는 계속 생기다 보면 부담이 될 수 있고 피로도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이런 미세한 깜빡임이 굉장히 적은 플리커 프리 기능으로 눈의 피로도를 확 낮춰서 오랫동안 모니터를 봐야 하는 분들, 특히 나이가 어린 학생분들, 학습 용도로 쓴다면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추천한 이유, 바로 스탠드 기능이 상당히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모니터에 딸려온 기본 스탠드는 정말 말 그대로 스탠드, 서 있는 기능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모니터 암을 많이들 활용하시죠. 저 역시도 모니터 암 필수로 사용했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LG나 삼성 제품의 모니터들은 이 기본 스탠드 역시도 꽤나 괜찮더라고요. 높이나 기울기, 방향을 조절하는 거 당연하고요, 화면을 세로로 바꿀 수 있는 피벗까지 지원해서 긴 화면으로 코딩을 하는 개발자분들이나 인터넷 자료 조사를 주로 하시는 분들, 엑셀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모니터예요. 이렇게 기능도 많고 너무 활용도가 좋은데 심지어 20만원대인데 브랜드가 삼성전자이다 보니까 AS 걱정 없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품입니다. 크로스오버 27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327,000원이고요 크기 27인치, 해상도 QHD, 밝기 무려 400니트, 패널 IPS, 주사율 무려 165Hz, 색 재현율 DCI P3 103%를 충족하는 제품이에요. 야, 진짜 크로스오버는요, 미친 가성비에 맞는 모니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를 한 번이라도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이 크로스오버라는 브랜드 지나가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굉장히
높은 스펙과 다양한 편의 기능 대비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성비로 인정받고 있는 브랜드죠. 개인적으로 이 제품의 정말 큰 장점은 사무용도로 쓰든 작업용도로 쓰든 게이밍용으로 쓰든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만족감을 주는 범용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QHD 해상도에 밝기가 무려 400니트나 돼요. 그러니까 형광등이 아무리 밝아도 햇빛이 아무리 내리쬐도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은 언제나 선명하고 밝아라는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색 재현율이 좋아서 사무용도로 당연하고 디자인 작업용도로 쓰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요, 중소기업 제품이긴 하지만 LG의 나노 IPS 패널을 사용했는데요, 이 색 재현율을 보여주는 지표인 DCI P3를 103% 충족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전문 디자인 작업하시는 분들, 프리미어 프로 같은 영상 편집을 업으로 하신다면 이렇게 색 재현율이 정확한 제품 쓰셔야겠죠. 그리고 1초당 165장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리프레시해서 보여주는 높은 165Hz 고주 사율을 지원하고 있어서 게임하기 정말 좋은데, 게다가 화면의 응답 속도,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서 모니터로 가는 그 응답 속도가 일반 사무용 모니터의 5분의 1 수준, 굉장히 짧습니다. 1ms, 엄청 빨라서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 같은 굉장히 화면 전환이 잦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FPS 게임 같은 그런 것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모니터예요. 문서 작업, 디자인 작업, 게임 모두 놓치지 않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모니터나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알파스캔의 A-건 32인치 커브드 모니터입니다. 가격 459,000원이고요. 크기는 32인치, 해상도는 QHD, 밝기에 무려 400니트, 패널은 VA 패널이고요. 주사율은 155Hz, 색 재현율은 DCI P3 92% 만족하고 델타 E 값은 2보다 낮습니다. 이번엔 초가성비 32인치 제품인데요. 모니터 시장에서 대기업 못지않은 AS로 극찬을 받고 있는, 정말 만족도 높은 품질로 극찬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알파스캔이죠. 저 역시도 알파스캔 모니터만 사무실에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포함하면 거의 3대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작업용은 물론이고 게임용도로 꼭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인데요. 왜냐? 그건 이따 알려드릴게요. 일단 화면 밝기가 400니트 밝고요. DCI P3 92%의 꽤나 괜찮은 색 재현율을 보여줍니다. 게다가요, 이미지나 그래픽 디자이너들에게 정말 중요한 델타 E 값이 2 이하로 낮은 제품인데요. 이 델타 E 값이 뭐냐? 흔히 내가 디자인 작업을 한다,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 뭔가 색칠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의도했던 굉장히 고급스러운 버건디 레드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내 모니터의 색깔이 나한테 그렇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이 아웃풋이 되어 나올 때는 그 김장할 때 쓴 고무 다라이 그런 색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화면에서 보는 값과 실제 결과물의 차이가 있어서 생기는 건데,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델타 E 값이란 게 2 이하가 되면요, 육안으로 이 색깔의 구분이 힘든 수준으로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작업하시는 분은 이 델타 E 값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게이밍 성능도 예술인데요. 일단 주사율이 일반 사무용 모니터의 2배 이상인 155Hz로 굉장히 높고요. 게임의 종류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최적화된 프리셋에 이런 거를 한 번에 조작할 수 있는 컨트롤러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제가 사실 이 모니터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 바로 커브드 모니터입니다. 일반 플랫한 패널이 아니라 이렇게 커브드가 되어 있어요. 아니, 커브드가 되어 있으면 뭐가 좋냐? 화면이 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2인치 모니터를 내가 가까이서 쓴다, 그러면 이렇게 눈알만 굴리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개를 돌려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넓었던 화면이 이런 식으로 커브드 된다면 내 눈이 더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한눈에 넓은 화면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훨씬 더 몰입감이 높고 게임할 때 좋죠. 혹시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그래도 게임 모니터인데 4K 정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QHD가 훨씬 낫습니다. 왜냐? 일단 높은 화질로 게임을 즐기기 위해선 정말 그래픽카드의 이 성능이 높아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가격도 높아지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출력하는데도 그래픽카드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수백만 원 되는 고사양 컴퓨터를 갖추고 있지 않는 이상은 QHD 정도의 모니터로 게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 네 번째 제품입니다. LG전자 32인치 UHD 4K 모니터입니다. 가격 549,000원이고요. 크기는 32인치, 해상도는 4K, 밝기는 350니트, 패널 IPS, 주사율은 60Hz, 색 재현율 DCI P3 95% 충족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요, 정말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제품이죠. 32인치의 4K 모니터. 일반적으로 이런 모니터는요, 요런 기능, 저런 기능 이것저것 추가되면서 가격이 80만원, 90만원,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무려 50만원대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해상도도 가지고 있는 것뿐더러 심지어 LG라는 국내에서는 AS에 대해서 이 품질에서 걱정 없는 제품이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 같아요. 일단 해상도에서부터 일반적인 모니터에 쓰는 FHD보다 4배나 더 디테일한 4K 해상도에 시야각도 178도로 굉장히 넓은 IPS 패널이 들어있습니다. 이 시야각 왜 중요하냐? 내가 모니터를 볼 때 이렇게도 보지만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이렇게 위에서 보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요, 어느 각도에서 보든 어디서 보든 굉장히 선명하고 또렷한 왜곡 없는 화면을 보여준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DCI P3 95%의 높은 색재현율에 HDR10이라는 게 들어가서요, 작업할 때는
기능은 물론이고요, 영상 시청할 때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그 외에도 고화질 게임을 할 때 화면이 버벅거리거나 이미지가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막아주는 프리싱크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화면의 반응 속도를 높여주는 액션 모드까지 지원해서 게임용으로 쓰는 분들에게도 좋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품질과 AS예요. 아무리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 해도 이게 모니터가 수십만 원짜리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 색감이 좀 이상하거나 뭔가 좀 이상해서 수리를 받고 싶은데 이 업체가 없어졌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 제품은 일단 공장에서 나오기 전에 캘리브레이션, 그러니까 이 별도의 색 교정을 진행해서 이 모든 제품마다 균일한 색감을 낼 수 있도록 관리하는 퀄리티 체크를 받고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사용을 하다 이상이 생긴다 하더라도 LG 서비스 센터 널려 있잖아요. 전국에 엄청 많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5번째 제품입니다. 알파스캔 AOC 4K UHD 모니터입니다. 가격 59만 9천원이고요. 크기 32인치, 해상도 4K, 밝기 350니트, 패널 IPS, 주사율 60Hz, 색전율 DCI-P3 107%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디자인 전문가를 위한 최고의 모니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더 좋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가성비 라인업에서 말이죠. 4K의 높은 해상도와 32인치 큰 크기 쾌적하죠. 여기만은 좋은데 350니트 굉장히 밝은 화면까지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디자이너분들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 재현율이 중요하죠. 이 제품은 DCI-P3 172%로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 가장 높은 색 재현율을 보여주고요, 이미지나 그래픽 작업에서 중요한 지표인 어도비 RGB도 115%나 충족시키는 제품이에요. 물론 이게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냐 이런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좀 많거든요. 너무 높으면 또 안 좋다, 혹은 당연히 높으면 좋지, 이거 기타 등등의 얘기 많은데 저도 그 정도까지 전문가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제품 전문가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있고요, 후기만 봐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 알 수 있어서 오늘 나온 제품 중에서는 가장 이 디자인 작업 용도로, 이 영상 작업 용도로 쓰기 좋은 모니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 정확도를 보여주는 델타 E 값도 역시 E 이하라서 내가 모니터에서 작업하는 그 작업물과 실제 결과물의 색감 차이도 굉장히 낮은, 그냥 없다고 보면 되는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는, 개발자들이 필요로 하는 PIP 모드와 PVP 모드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요 진짜 쾌적하게 쓸 수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90W 충전 및 화면 송출이 가능한 USB Type-C 단자도 모두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원하는 용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쾌적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파스캔 역시 대기업 못지않은 꽤나 괜찮은 AS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래오래 쓰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럼 오늘 이렇게 모니터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나 어떤 모니터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예산과 여러분의 사용 목적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적당한 모니터 찾아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